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코파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사업 이야기 주제는 필리핀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세부 막탄 쪽에 있는 이슬라 리조트의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부에 있는 그 막탄 이슬라 리조트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업, 그 서비스 숙박업의 그 현황이 제가 주변에 보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차를 잘못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그 리조트나 호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게 아니라 조차를 하는 겁니다. 조차. 20년 조차 이런 식으로. 20년이라는 건 뭐 금방 지나갑니다. 조차해가지고 허가 맞고 짓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재판 들어가고 그러면은 5, 6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보장해야 되느냐. 조금 자리 잡아놓으면은 땅 주인이 내쫓으려고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0년 조금만 넘어가면 다 쫓겨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국 사람들끼리 그 막탄 리조트처럼 이 지분 가지고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주를 내쫓고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정도로 수익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뭐, 가서 보면은 뻔하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간신히 유지나 좀 될까 말까.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들어간 돈은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사업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고 수익은 안 나고 그리고 그 작은 수익을 또 그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원도 못 건져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만 어디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당연히. 방송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필리핀에서 하는 사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큰 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있어야 되고 현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는 맨파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라카이 같은 데 가보면은 한국 큰 그런 호텔들도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연예인이 하는 그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그 보라카이 있는 호텔도 동업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한도 내에서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은 작은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남의 돈을 끌어들였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꼭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하면은 이 필리핀의 정치 상황하고 또 이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두테르테 정권이 들어와서 이 마약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마약 사업을. 그 마약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 그 실물 경제에서. 거기다 노름도 못하게 합니다. 노름도. 더 막 안 돌아가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이 사람들은 이 식민지를 수백 년을 살아서 이런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전쟁도 오래 했고 여기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투기입니다. 투기 이럴 때는 또. 투기를 할 때는 외국 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필리핀 환율을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갖고 들어오기 쉽죠.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 막 짓는 이런 것들을 사면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것만큼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바꿔봐야 번전치기가 되기 때문에 가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오른 것만큼 차액을 필리핀 돈으로 챙기기 때문에 수지가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데 편성해 가지고 저 수빅 같은데 지금 클락인가 그 뭐 포스코에서 지은 이런 것들은 좋다고 광고를 하죠. 지금 엄청 많이 광고합니다. 기자들한테 이 부탁을 해가지고 광고성 기사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고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왜 안 사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사죠. 근데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필리핀 회사가 그런 콘도를 지게 되면은 당연히 필리핀 회사는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기 땅도 자기 소유가 되니까. 근데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소유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임대를 50년 조차하는 거죠. 조차. 50년 조차. 그러니까 50년이 지나게 되면은 땅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닫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나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혼자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하기가 딱 좋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런 정도는 베트남 같은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필리핀이.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식당, 요식업이라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 혼자 할 수 있는 기술로 하는 사업은 더 좋죠. 그런 정도를 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리핀이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투기를 막 벌려놔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식료품비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막 부르는 대로 하게 되니까 뭐 집값도 지금 임대료도 많이 그 투기가 벌어지는 이런 시내는 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정해 놓은 그런 지역에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함부로 투자해서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은 이렇게 환율이 지금처럼 막 그 가치가 떨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지금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져오면 5만 페소 이상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 얘들이 이제 다 정리해서 돈 챙길 때 되면은
100만 원 가져오면 여기 3만 5천 원, 3만 5천 페소까지 또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한국으로. 왜냐면 100만 원 가지고 와서 5만 페소 정도 되면 살만한데, 이게 3만 5천 페소 정도 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또 썰물 빠져서 쫙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환율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또 밀물 들어오셔서 쫙 한국 사람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 자기 실력으로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판단합니다. 전부 다. 분위기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돈 빨아먹기 좋은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빨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정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착을 하시더라도 무턱대고 와서 막 아무데나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현지 분위기를 봐서 현지 사람들 그 사람들 규정이나 규칙, 관습 이런 걸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내고 혼자서 어디 가서 돈 내는 것도 뭐 100페소는데 200페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격 다 흘러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필리핀에 오셔서 정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지 룰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모든 것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그 반문화 여자 가격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문화 여자 가격 올려놓은 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여자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사를 업체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 가지고 한국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여자를 붙여주는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업소를 차려도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그 업소 주인들은 나가서 그 여자들 섹스하고 그런 데는 돈을 안 뺐습니다. 단지 이제 레이디 주스나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수익을 챙기는데 한국 업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얘들 나가서 2,000페소 받으면 4,000 불러가지고 2,000 지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걸 압니다. 야, 이 새끼들 나는 몸을 팔아서 2,000을 먹는데 붙여주고 2,000을 먹어. 그 다음부터 필리핀 여자애들이 4,000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리핀 여자들이 갖고 가는 건 2,000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도 한국 사람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들 가격을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업소를 차려서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사람 불러가지고 여자 붙여줘가지고 뭐 필리핀의 섹스 탐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자 붙여놓고 여자값을 예를 들면 여자가 2,000페소 받아야 되는데 2,000만 부르겠습니까? 4,000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처음엔 모르지만 몇 번 겪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야, 이 새끼가 나는 몸을 팔아가지고 2,000을 받는데 저놈은 그냥 사람 붙여놓고 가만히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2,000을 먹어? 알았어. 그 사이에 벌써 여자애들은 남자 손님들하고 전화번호 다 주고받습니다. 직접 거래합니다. 나중에 직거래.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4,000 올라가 버리면은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4,000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4,000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000이나 8,000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여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더 이상 그 여자 가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돌고 돌아서 한국 사람들 들어와서 가격 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뭐 그냥 한국 사람들 말만 들으셔가지고 움직이셨다가는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탄 그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막탄 사건도.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두테르테 정권도 뒤에는 한국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한국 뉴스에 올라간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4년 5개월을 살고. 근데 셋업을 이제 그 신학생들이 셋업을 해가지고 셋업 대상이 됐던 선교사가 도피를 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4년 5개월을 살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오셔서 작은 돈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컬 사람들 상대해서 혼자서 하시는 게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본만 가지고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을 벌릴 이유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기술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도와주는 그 필리핀 상대 파트너들은 그 사람만 전문적이기만 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우선 뭐 큰 거부터 찾습니다. 필리핀에 큰 건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치러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콘도 방 많은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꼭 한국식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돈 못 법니다, 절대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에서 자기 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서 하나씩 늘려가게 되면은 필리핀에 인구가 많아서 은근히 소비가 많습니다, 여기가. 그 디비소리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도매로 막 물건이 나갑니다. 디비소리아 그 도매시장에서. 그럼 필리핀 각지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물건 많이 내려갑니다. 다 지게꾼들이 올라가서 지고 내려갑니다. 디비소리아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로 나갑니다, 물건이. 그러니까 인구도 차이가 나고 볼륨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 가시는 분들이 크게 성공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필리핀에서 레미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셔서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자리를 딱 잡으시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그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작은 돈을 갖고 오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괜히 거기다 누구 끼어들어가지고 싸움 나고 총들이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시작을 하세요. 작게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완성해 나가게 되면은 필리핀 시장이 보기하고 또 다른 판이 많습니다. 여기가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진출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빨리 공부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한국 사람들의 사업 실패 사례를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벌어지는 셋업 사건, 그 내막은 무엇이냐, 또 한국 그 업체들
간에 벌어지는 이런 분쟁들, 내막이 무엇이냐. 이런 것만 알면은 그거 피해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 피해가면. 근데 그런 내막들이 다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들고, 그리고 분수 이상으로 막 크게 벌립니다. 더 크게 또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성공을 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돈 끌어들여서 막 머리 아프게, 결국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 분쟁에 툭하면 법원에 불려가야 되고, 서로가 막 같은 한국 사람끼리 법원에 막 고소를 해야 되고, 그럼 변호사 비용 좀 비싼 줄 아십니까, 여기? 그 돈으로 또 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그러나 작게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탄탄하게 살고 계시죠,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리핀 사업의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바로 분수에 넘게 일을 벌리지 마시고, 또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